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명당이 있냐 없냐 하는 데서 이제 목적에 따라서 이제 크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 그런 뭐 도시적인 어떤 공간, 뭐 도읍이죠. 도읍. 그게 옛날에는 이제 도읍 풍수. 사람들 도시를 만들 때에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의 그 서울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최초에 요새 저 정도전 드라마 나온다면서요. 정도전 드라마에서 그 원래 하륜 대감도 나옵니까? 그 하륜 대감하고 뭐 시간이 없어갖고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못 봐요. 그러니까 그 하륜 대감하고 원래는 이제 대전에 지금은 현재로 치면 대전에 원래 이제 그 원래 도읍을 정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뭐냐면 결국 용수 물의 양적인 용수의 부족 문제 때문에 결국 다시 지금은 이제 그 당시 이제 한양이죠. 한양으로 정하게 되는 이건 다 풍수적으로 도읍의 입지에 유리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걸 따져서 큰 단위로 여러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풍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으로서는 뭐예요? 사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는 집이 뭐냐면 이제 양택. 사는 주거 공간으로서 주거에 관한 어떤 풍수가 거기에 막 제목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제목들 다 받으셨죠? 양택이라고 하는 것이 맨 마지막 편에 제목을 붙여놨습니다만 이거 사실은 뭐 형식을 맞춘 것이고 내용상으로는 사실은 원리를 쭉 다 연결해서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양택이고 그 다음에 소위 묘지죠. 묘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어서 살아가는 집. 그게 소위 이제 음택이죠. 그죠? 음택이 저기 보면 세 번째 칸인가 뭐 있죠. 그 음택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사실은 이제 원리적으로는 큰 개념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큰 개념을. 그래서 결국은 장풍과 득수의 유리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풍수에서 이제 크게 다루고 있는 제일 먼저 우리가 따지는 것이 용맥이라고 하는 거죠. 용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 나뭇가지를 이렇게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딱 두면은 어떻게 돼요? 그 굵은 가지부터 이렇게 가는 가지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 있죠. 자, 이렇게 뻗어나 있는데 이 부분을 손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을 이게 나무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또 이렇게 해서 더 큰 나무의 가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손상을 하면 여기에 피어 있는 꽃이나 싹이 어떻게 돼요? 손상이 되죠. 손상 그죠? 그래서 꺾은 것은 어디를 꺾었는데요? 여기를 꺾었는데 꽃은 어디에요? 여기 있는 꽃이 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원래 자기 기운이 형성될 수 있도록 어떤 그 에너지를 주는 발원지로부터 연결성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왜 용맥이냐?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풍수에서는요, 산을 다 용으로 보면 됩니다. 용으로 보면 뭐, 다 용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 용의 흐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용의 흐름. 그리고 이제 또 풍수에서 산에 대한 표현이 이제 별요자. 별요자는 우리가 오늘 무슨 요일이고 이렇게 하면 쓰는 그거 있죠. 오늘 무슨 요일이냐면 일요일, 월요일 할 때 요자 있잖아요. 그죠? 이 요자가 별요자입니다. 별요자. 이렇게 최초에는 이제 그러면 이 산이 어디서 왔냐?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관념으로서는 이게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걸로 봤다는 거죠. 별이 떨어져 가지고 뭐 그래서 빅뱅 같은 걸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영 어긋난 개념은 아니죠, 그죠? 우리 지구 별이 떨어졌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지구 자체의 형성 자체가 뭐냐면 이 별이 떨어진 거니까요, 그죠? 예. 큰 데서 떨어져 나왔던 폭발에 만들어졌던, 예.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하는 그래서 이제 요라고 하는 것이 별, 요란 표현도 이제 그 풍수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용이란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용맥의 연결, 예. 예. 또 뭐 용이 이제 보통 이렇게 막 산이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모양하고 완만하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하고 했을 때 대체로 요런 모양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의 동작으로 친다면 뭔가 막 그렇게 우리 액티브함을 비교하면 어떤 모양에 가까워요? 이게 훨씬 더 액티브하죠, 그죠? 예, 그래서 요런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아있는 용이다. 그래서 생용.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축 늘어져 버린 용을 사룡. 예, 죽은 용이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잠잘 때 보면 늘어지잖아요. 늘어지고 또 죽으면 이게 모든 모양이 늘어진 모양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진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뭐냐면 막 이렇게 울긋불긋 이렇게 울퉁불퉁 막 해서 막 서로 막 뛰쳐나가려고 하는 사람의 뭐 얼굴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인상을 막 쓰고 있는 상태, 그죠? 그러면 에너지를 거기에다 막 담았다는 거잖아요. 근육끼리 서로 이렇게 막, 서로 어떤 잉여 때문에 근육끼리 서로 힘을 쓰니까 막 이렇게 주름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주름이 잡힌 모양, 이게 훨씬 더 뭐냐면 생기가 많은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뭐냐면 요건 이제 생용, 사용, 이렇게 이제 그 표현에서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이 산맥이 서로 연결되어 가는 것을 결국 용이라고 표현했구나. 또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맥이 연결선상에 있다면 용맥이 잘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것이 주로 이제 무엇에 많이 관장하느냐. 뭐 대부분 다 전체적으로 기운에 관여를 합니다만, 용맥은 주로 이제 건강에 주로 많이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이나 뭐 어떤 사물의 어떤 기운을 완전히 그냥 괴멸시킬 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씨를 뭐 한다고요? 말린다. 이렇게 씨를 말린다 하던 그 다음에 무엇을 뽑자. 그렇죠. 부정식품과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자? 뿌리를 뽑자. 뿌리 뽑자가 우리가 이제 한자어로는 근절하자. 그래서 근절하자. 근절이 뭐냐? 뿌리 근자에 끈을 절자. 이렇게 뿌리를 잘라보자 이거죠. 뿌리를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결국 뿌리를 자른다는 게 뭘 자르는 거예요? 이쪽에 피어 있는 어떤 뭐 싹이든 꽃이든 이것을 갖다 여기를 베면 어떻게 돼요? 근원적인 자리를 베어버리면 결국은 여기 있는 싹과 꽃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지 여부, 이 연결성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지를 우리가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용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로 어떻게 해요? 건강, 그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뭐냐면 여기 이쪽에 있는 그 세포대사, 세포대사가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원리적으로 별로 어렵지가 않죠. 다 아는 걸 제가 어렵게 설명합니까? 처음에 했던 전제 조건으로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더라도 풍수에서 어떤 중요한 기준으로서 무엇을 채택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풍이죠. 장풍 이제 바람의 유리함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소위 아까 말씀드린 그 사신사라고 하는 게 옛날에 뭐 고분백화 이런 데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자청룡 우백호 후현무 그런 것이 그려져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사신사라는 게 말 그대로 이렇게 사신이 어떻게 사는 이제 우리가 모래사자인데 풍수에서 어떤 형태를 조성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 모래를 가지고 모양을 만들기 좋잖아요. 그죠? 예. 모래를 가지고는 손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그래서 사신이 이루어진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것은 현무, 앞쪽에 있는 것은 주작, 좌측에 있는 것은 청룡, 그다음 우측에 있는 것은 백혼넬. 우리 소위 이제 이렇게 산의 모양이, 물론 이제 뒤쪽으로는 이렇게 큰 산하고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다음에 또 이 산 쪽, 그 장소로 흘러들어오는 또 뭐 산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앞쪽에 이렇게 만들어진 산이 있다면, 이 장소를 기준으로 하면 이쪽이 좌측이니까 청룡이 되겠죠. 그다음 이쪽이 백호가 되고, 이쪽이 뭐냐면 이제 현무가 되고, 요 앞쪽에 그것이 이제 주작이 되고.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강한 우리가 바람이 들더라도, 강한 바람이 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요 안쪽에 들어오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 기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완충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다 막히면 안 되겠죠, 그죠? 다 막히면 시간이 흘러가면 이게 뭐 호수가 되든지 하겠죠, 그죠?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개방성을 가지는데, 외부에서 기운이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치받아 들어오지 않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소위 그 장풍입니다. 장풍. 그 장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신사가 잘 형성되어 있는 이런 어떤 조건의 땅, 장풍군. 대체로 이건 뭐냐면 인기나 명예, 인기, 명예 중심으로 주로 이제 건강에 주로 많이 관여를 하고, 용맹. 그 다음에 득수. 그래서 물의 유리함을 얻는 것인데, 뭐 남은 건 뭐겠습니까? 건강하고 명예나 인기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렇죠? 주로 재물, 주로 재물. 그래서 이제 재물 쪽으로 뭔가 뭐 발전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추구한다면, 이게 이제 득수의 모양새가 잘 갖춰져 있느냐 아니냐인데, 아까 그 앞부분에 제가 개수즉지라고 했죠. 개수즉지. 그러니까 물을 만나면 기운은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갇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한테 유리한 모양이냐 불리한 모양이냐 이걸 따지는 거죠. 아까 그 앞부분에 제일 간단히 따지면 도로의 모양이나 물길의 모양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흘러간다면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쪽이 결국 뭐냐면 득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에 유리하면, 물이 흘러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 앞마당에는 터가 뭐냐면 점점점 생겨나잖아요. 생겨나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조건을 이제 도로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적용시켜 가지고 보는데,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유리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여러 가지 하나의 척도 중에 뭐냐면 파구불견이라는 게 있어요. 파구불견. 파구라고 하는 것은 깨뜨릴 팔자인데, 이제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이렇게 파구로, 이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물이 보여지는 어떤 공간에서 물이 빠지는 것을 파구라고 하거든요. 물 빠지는 구멍. 근데 그걸 뭐냐면은 이제 보지 않는 모양. 그걸 안 보고 이렇게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뭐 좌측에서 물이 올라온다면 오른쪽을 왼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양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물이 에워 쌓여 나가는 것과 같은 작용, 효과가 생기므로 건물을 짓더라도 어떻게 해요? 건물을 짓더라도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어떤 모양을 쳐다본 볼수록 물이 에워 사는 어떤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껴안아준다 생각해 봅시다. 껴안아줄 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품속에 꽉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림을 제가 예쁘게 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상대방이 껴안아주는데 품속으로 확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있느냐. 그럼 여기서 껴안는 사람 입장에서 옆으로 껴안잖아요. 그러면 이 껴안는 정도가 어떻게 해요? 약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이쪽에서 껴안고 껴안고 있다. 그럼 그 품속으로 확 들어가라 이 말이죠. 이렇게.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기운을 갖다 내가 훨씬 더 많이, 그죠? 껴안아주는 기운을 훨씬 더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런 원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떠나가 버리는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쪽을 최대한 어떤 뭡니까? 보지 않는 모양으로, 꽉 껴안는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있는 이 센텀 이 자리 같은 경우에 어때요? 이제 외부의 수영 강이 저쪽에 그 반송, 반여 이런 쪽에서 이제 합수가 돼가지고 쭉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껴안고 가잖아요. 혹시 또 강 건너서 오신 분 계신가 몰라. 그러면 저쪽은 안 좋단 말이가 누가 이렇게. 근데 일단 뭐냐면 그걸 이제 유정무정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유정무정. 풍수에서는 유정하다, 유정하다, 무정하다. 유정무정이 우리가 장풍이나 득수 두 군데 다 쓰는 말입니다. 쓰는 말인데 유정이라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공간에서 어떤 물길의 흐름이 이렇게 나를 껴안고 가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걸 유정. 풍수에서, 장풍에서도 뭐냐면은 외부적으로 이런 거죠. 애매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의 산 모양이 있다고 합시다. 쭉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 동네 사는 사람이 이 동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뭐냐면은 용맥상의 산자락이 이렇게 이쪽은 한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죠. 산자락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 여기서 이 장풍이라고 하는 것에서 뭐냐면 여기 끝자락 내려오다가 요게 획 여기까지로 가보면 어느 쪽에 유정? 예, 그렇죠. 예. 이쪽으로 가버리면 이쪽이 유정이라는 거죠. 예, 개념을 아시겠죠? 예, 그래서 끝에 가서 어떻게 이쪽으로 껴안았냐, 저쪽으로 껴안아 버렸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껴안아 버렸다면, 요게 살짝 틀어진 정도로 하더라도 이게 각도가 심하지 않고 조금 틀어졌다 하더라도 뭐냐면 이쪽에 유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이제 유정, 무정인데 그러면 여기 이 두 장소 중에서는 어느 곳을 채택하는 게 좋으냐? 이쪽이 좋다는 거죠. 예, 이쪽이. 예. 그 지금 이제 센텀 이 지역은 그렇게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물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서 물이 쭉 와서 이렇게 껴안고 나가는 그런 모양이 되죠. 예. 그런데 그 각도라든지 모양을 봐서는 무정이다, 유정이다. 예? 나를 껴안고 가면 무조건 껴안는 모양이면 유정이라 했잖아요. 유정. 그래서 유정의 기운이 더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일반적 입지로 볼 때 저쪽 강 건너보다는 이쪽에 뭐예요? 좀 풍수적인 점수가 조금 더 있는 걸로 봐주는 것이고 또 그 사이에 도로가 이렇게 거듭거듭 이렇게 겹겹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어떤 이제 외수, 내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풍수에서 바깥쪽에 흘러가는 물, 그다음에 안쪽으로 흘러가는 물, 도로가 있으니까 또 뭐냐면 이게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겹으로 껴안아 주는 것이 자, 이렇게 껴안아 주는데 또 안쪽에서 여기 조그마한 놈이 와서 또 껴안았다. 그죠? 또 껴안았다 이러면 요 경우는 뭐 이중으로 뭐냐면 이렇게 껴안아 준 모양이 되잖아요. 그죠? 두 마리도 있다면서 두 마리 치킨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후성이 생겨요. 후라고 하는 것이 두터울 후자죠. 그죠? 어떤 기운을 겹으로 함으로써 결국은 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경우에 하나 있는 것보다는 두 개 있는 게 훨씬 더 기운의 어떤 보완이라든지 완충을 많이 시켜주는 작용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겹으로 생겨났을 때 이게 만약에 물길이라면 여기 산이라면 아까 그냥 유정무정이었지만 물길이라면 어떻게 돼요? 내수, 외수, 그죠? 그 다음에 산길이라면 이게 뭐냐면 내청룡,
외청룡 이래. 여기서 봤을 때 왼쪽이니까 그죠? 왼쪽에 이렇게 청룡이니까 좌청룡 우백호라고 하잖아요. 그럼 좌청룡이니까 청룡이 두 개나 있는데 하나는 안쪽에 있어 그 내청룡, 바깥쪽에 있는 게 외청룡.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기준들을 이제 가지고 사실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여러 사람이 살아야 될 도시적인 어떤 입지의 어떤 조건, 그 다음에 또 개인이 살아야 될 그 개인의 또 주거 문제, 그 다음에 또 장지, 사람이 또 죽으면 어디론가 가야 되니까 그렇죠. 장지 문제.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오랫동안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타 문화재 같은 게 좀 문화재 입지, 입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종묘사직이라도 종묘사직, 종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임금의 어떤 그 쭉 아버지를 이렇게 쭉 그죠 모셔서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좀 종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직은 뭐냐면 사자가 뭐냐면 토지신 사자예요. 토지신사. 직이 뭐냐면 곡식신 직자. 사직이라는 글자가 생소합니까? 예. 부산에 무슨 동이 있어요? 저 동래구 사직동. 예. 서울에도 뭐냐면 서울에도 저 뭐예요? 그 청와대 옆에 그죠? 사직동 있죠? 예. 그러니까 사직이 뭐냐면 그 토지신, 그러니까 그 토지를 관장하는 신, 그 다음에 또 곡식을 관장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공간이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공간은 대체로 풍수적으로 점수가 낮을 것이다. 조금 좋은 걸 채택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우리 지금 그 사용하고 있는 명칭들이 대부분 다 그 풍수 명칭이에요. 풍수 명칭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용맥이나 장풍이나 득수의 여부를 이렇게 따지기 위해서 나눈 이제 기준들이, 그럼 어떻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나눌 수 있을 거냐. 자, 이렇게 나누는 기준들이 아까 지금 나누드린 이제 요게 이제 큰 어떤 개념에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어떤 도구 측면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이 형세론. 형세라는 것은 형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이게 구조주의로 보는 거거든요. 구조주의. 구조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자동차 검사를 하면 딱 자동차가 사이즈가 얼마나 해야 되고 바퀴가 얼마나 해야 되고 사이즈가 딱 있잖아요. 그럼 가장 이상적 컨디션의 어떤 틀을 딱 두고, 그러니까 자를 딱 두고 거기다가 뭐냐면은 어떤 물건을 올려가지고 요건 요 부분이 이만큼 튀어나왔고 요건 요 부분이 이만큼 튀어나왔구나. 이렇게 해서 가장 이상적인 잣대에서 이제 왜곡된 부분 또는 부족한 부분, 이런 걸 이제 따지는 방식이 이제 형세론적인 어떤 설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풍수에 관련된 책 사면요, 막 몇 권 빼보다가 아이고 어지러워가지고 다 꼽아냈습니다. 요게 분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세론 중심의 어떤 그 책이 있거든요. 형세론 중심의 책이 뭐냐면 이제 아까 설명해드렸던 그런 어떤 그 용맥, 그 다음에 장풍, 그 다음에 득수, 이게 가장 잘된 천하명당도 이렇게 나와요, 보면. 천하명당도 보면요, 여러분 이제 풍수에 관련된 책을 보시면 천하명당 딱 이렇게 써놨다 이거든요. 명당. 딱 천하명당 그림도자 써가지고. 천하명당도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보면 막 화면 가득 채운다니까요. 가득 채우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막 왜 바깥 산이 막 이렇게 큰 산이 용맥이 막 들어와 가지고 막 이렇게 쌓여져 있고 막 그 다음에 또 다시
또다시 뭐냐면 산맥이 내려와가지고 막 에워싸고 있고, 이렇게 또 에워싸고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앞부분에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용맥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을 거예요. 혹시 본 기억납니까? 예, 저기 이제 풍수 공부한다 이러면 예, 이제 저희 명당도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이제 근데 요게 뭐냐면 아주 이제 아이디얼, 아주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기운이 많이 몰려 있다고 보는 그런 이상적인 어떤 모양. 그러니까 막 백호가 100호, 200호, 300호. 청룡도 막 1청룡, 2청룡, 3청룡. 예. 그다음 앞에 있는 주작도 막 거듭거듭. 예. 이렇게 에워싸여져 가지고 모든 외부적인 기운으로도 보호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현무도 뭐냐면 이렇게 큰 산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천하명당도 되는데 이런 터가 그러면 있느냐? 없습니다. 관심을 확 가진데 그죠? 나도 저기에 집 지을 거다 이랬는데 이런 집이 없다니까, 이런 곳이 없다니까요. 근데 왜 풍수에서는 이걸 갖다가 그려놓고 책을 공부를 하려면 제가 풍수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지가 이제 1985년이니까 85년 지금부터 약 30년 됐다 그죠? 그때 이제 애비 철철할 때인데 애비 철철할 때 이제 그 책 보고 이 책대로 정말로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해운대 이쪽을 많이 답사를 했었어요. 여기는 비행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비행장이 있어가지고 군부대 입구가 어디냐면 지금은 신세계 입구에서 조금 더 저 강 쪽으로 그쪽에 뭐냐면 군부대 입구가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쭉 답사를 하는 거예요. 휴일에. 이제 휴일에 답사를 해가지고 책 보고 걸어다니는 거죠. 이게 이러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해가지고 제가 검증을 옛날에는 그때 이제 초인종 눌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물도 한 잔 얻어먹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군데를 이제 검증을 했죠. 검증했는데 이제 그 기계 공고 이제 지금 기계 공고 있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무슨 여고가 있는데 여중인가 해운대 여중인가 그 기계 공고 그 뒤쪽에 가면은 예. 그게 한독여실 한독이 말고 말고 더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 해운대 역 있죠. 기차역 역하고 뒤쪽 편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거기 보면 상당히 그 공간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좋은 모양으로 이렇게 풍수적인 이론에 딱 맞는 집을 찾은 거죠. 이제 찾아가지고 이렇게 띵동 해가지고 눌러서 물어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집에서 부산시 고위 공무원으로 이렇게 재직하시고 아들도 이렇게 고시를 해가지고 행정고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 공직적으로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실제로 이제 풍수책에 나와 있는 이론대로 맞는 거죠. 또 이제 그 옆에 또 이렇게 약간 다 허물어져 가는 집 거기는 뭐 띵동할 것도 없는 거죠. 옛날 뭐 그냥 뭐 쌀이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계단 밟고 올라가는 그 집에는 이제 그래 지금 사실 내가 이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이게 좀 풍수적 여기 좋다 해서 이렇게 와서 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일이 뭐 없었느냐고. 그러니까 뭐 좋은 건 없고 공부를 애가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카이스트인가 서울대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석박사 과정이 최초에 동시에 된 게 있었어요. 석박사 통합과정이라는 게 통합과정의 1호 박사. 1호 박사가 이제 그 태어나고 자란 집인데 집은 막 좀 형편없죠. 이렇게 옛날 그 스레트 집 있잖아요. 이렇게 스레트 막 다 그냥 다 떨어진 집이었는데 그 장소는 뭐냐면 오른쪽에 이렇게 백호가 이렇게 잘 생긴 모양이라 가지고 이 집에도 뭐 좋은 일이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또 가보니까 그렇게 검증을 많이 했었어요. 또 있고 이제 검증하면서 이제 굉장히 의아했던 게 뭐냐면 이제 동백섬이요. 우리는 조금 뒤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형국론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어떤 모양을 사물에 비유해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와 있겠다 없겠다를 이렇게 비교하는 원리가 있는데 보통 신시가지에서 이렇게 장산을 바라보잖아요. 장산을 바라봤을 때 이제 그 장산의 그 모양을
보통 옥녀 복고, 옥녀라고 하는 이 옥녀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산이 좀 이제 크기와 상관없이 좀 아담하고 유순해 보이는 모양을 대부분 다 옥녀로 합니다. 옥녀. 만만한 게 옥녀봉이라. 그러니까 뭐 등산 가보면 곳곳에 옥녀봉이잖아요. 옥녀봉 그죠? 그게 이제 명칭에서 이 옥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옥녀. 그 옥녀봉이 그래서 또는 옥녀 또는 뭐 조금 더 수려하면은 이제 날렵하면은 오히려 기녀, 기생이 됩니다. 기생. 그럼 나보다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닮은 거 닮으려면 좀 최대한 닮을수록 좀 더 좋다고 보긴 봅니다. 보는데 그래서 옥녀가 복고형입니다. 복고라는 거는 지금 두드리 복자의 북고자. 그래서 장산의 모양을 크게 아울러서 본다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돼 있죠. 신시가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장산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장산 이렇게 돼 있으면 요렇게 해서 이게 오른쪽 손이 이쪽이 되겠죠, 그죠? 이쪽에서 결국은 요 동백섬이 여기쯤 된다는 거예요. 동백섬,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뭐 다 달맞이가 되겠죠, 달맞이, 그죠? 이게 뭐 달맞이가 뭐냐면 이 북의 자리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게 뭐냐면 북채라고 합니다. 북채. 그 동백섬 요섬 자체가 이 북채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형국론적으로 뭔가 이제 따질 때는 에너지가 많은 곳을 보거든요. 왜? 형세론적으로 기준을 딱 놓고 보니까 야 이건 도저히 끼워 맞출 수가 없다 이거죠. 끼워 맞출 수가. 청룡도 빠져 있고 백호도 없고 이거 뭐 현무도 희미하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뭘 정하긴 정해야 된다. 그럴 때 이런 형국론적인 기준에 의해서 어떤 에너지가 어느 쪽에 많이 쏠려 있겠다 아니겠다 이걸 따지는 게 형국론적인 이해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는 사람의 어떤 시각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조금 편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장산을 뭐냐면 이제 뭐 옥년화, 기녀